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급격히 떨어진 TSMC 3나노 매출이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TSMC 1분기 실적에서 눈에 띄는 점이 있었습니다. AI 칩의 급성장이 그대로 1분기 실적에 반영됐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가장 선단 노드라는 3나노의 부진입니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실적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우선 실적부터 보겠습니다. 이 TSMC는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188억 달러였습니다. 작년 1분기보다는 증가했지만 직전 분기, 그러니까 23년 4분기보다는 3.8% 감소한 수치입니다. 실적 자체로만 보면 괜찮은 성적표를 받았는데요. AI 칩이 포함된 HPC 분야 수요 증가가 1분기 매출 반등을 견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더 궁금했던 부분은 노드별 매출이었습니다. 놀랍게도 TSMC의 주력인 N3, 그러니까 3나노의 매출 점유율이 작년 4분기보다 무려 6%포인트나 빠졌습니다. 작년 4분기에는 15%였는데 올 1분기는 9%로 다시 단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이 3나노 매출이 TSMC에서 최초로 잡힌 게 작년 3분기였는데요. 23년 3분기 당시에는 3나노 매출 비중이 6%였습니다. 그것보다 3%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친 것이죠. 올 1분기에. 이 한국 언론에는 거의 부각되지 않았지만 눈에 띌 수준의 하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노드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고 매출 비중이 높은 5나노 같은 경우는 호퍼 GPU의 인기로 전체 매출에서 37%를 차지했습니다. 작년 4분기 35%에서 2%포인트 늘어난 것이죠. 통상 호퍼 100 같은 경우는 H100이죠. H100은 4나노로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상 5나노의 파생 노드입니다. 그래서 호퍼 관련 매출도 5나노에서 잡혔습니다. 실제 TSMC 노드별 매출을 보면 4나노는 빠져있기 때문에 이런 추론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7나노의 경우는 작년 4분기 17%에서 올 1분기 19%로 늘었습니다. 여기에도 HPC 칩인 NVIDIA 암페어 100, A100 같은 GPU 인기가 한몫했을 것입니다. TSMC의 첫 첨단 노드 트리오라고 할 7나노, 5나노, 3나노 매출의 총 합은 전체의 65%를 차지했습니다. TSMC는 공식적으로 3나노의 부진을 1분기 스마트폰이 비수기라는 점을 꼽았습니다. 아시다시피 TSMC의 3나노 매출 고객은 애플뿐입니다. 이 4분기에 비해서 올 1분기 계절적 영향으로 아이폰 수요가 빠졌을 것이고, 특히 지금 애플 아이폰의 경우는 중국 내 판매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이 영향을 줬을 것입니다. 이 TSMC 3나노 매출이 빠졌다는 것은 A17 애플의 A17 매출 부진과 똑같이 동일 노드로 제작되는 애플의 M3, M3 프로, M3 Max 프로세서의 판매 부진도 시사한다고 봐야 합니다. 최근 노무라도 TSMC 성장의 핵심 촉매제가 애플에서 CPU와 AI 칩으로 바뀌었다고 진단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간 전 세계적인 스마트폰 사용 증가로 엄청난 이익을 얻었던 TSMC의 비즈니스 모델이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진단이 올 1분기, 2024년 1분기 TSMC 실적에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생각입니다. 이 냉정히 말해서 올해인 2024년 상반기까지 TSMC 3나노 부진은 예견됐던 일입니다. 실제 대만 공상일보 같은 데서는 올 상반기까지 3나노가 부진하겠지만 하반기부터 3나노 드라이브가 대단할 것이라고 보도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올해 하반기도 3나노 부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이미 NVIDIA의 호퍼 200, 블랙엘 100, AMD의 MI300X는 모두 4나노에서 만들어집니다. 결론이 난 상황이죠. H200은 몰라도 차세대 GPU인 블랙엘 GPU 같은 경우는 3나노를 쓸 것이란 평가가 많았지만 4나노 파생 노드인 4MP 노드로 제작된다고 오피셜로 나온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TSMC의 3나노 고객은 애플 AP와 여기에 대해서 퀄컴 미디어텍 AP 정도고, 프로세서에서는 소비자용 CPU에서는 에로레이크, 루나레이크, 서버용에서는 그래나이트 래피즈, 시에라 포레스트와 같은 인텔 칩이 될 것입니다. 인텔 칩 같은 경우는 모든 칩이 TSMC 3나노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일부 다이가 TSMC 3나노의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대부분 다 GPU 다이죠. 이 하반기 TSMC 3나노 활용이 틀림없이 많아지긴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당초 기대보다는 밑돌 것이 확실한 상황입니다. 더 유심히 봐야 할 것은 웨이퍼 가격인데요. 올 3분기부터 3나노 칩을 원하는 팹리스가 많아지고 대중화 노드라는 3나노
2세대 노드 N3E 노드가 본궤도에 오르는 점은 웨이퍼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요인이지만 TSMC가 3나노에서 화학 소재 원가 상승 등을 이유로 웨이퍼 장당 가격을 2만 달러 이상으로 올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최첨단 노드의 활용 부진은 작년인 2023년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이슈입니다. 파운드리 비용 문제가 이 팹리스에게는 목까지 차오른 물처럼 현실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최근 칩업계의 최고 하두는 효율화인데요. 여기에는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칩의 성능 제고만큼이나 중요해진 게 가성비 높은 칩이 되고 있고 전력 효율화 등도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년인 2025년부터는 미국 애리조나 등에서도 첨단 노드 칩이 속속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 같은 칩이어도 대만에서 그리고 동북아에서 만들던 칩보다 생산 단가가 더 올라갑니다. 이는 팹리스와 같은 고객들이 파운드리 제작 노드 개선으로 자연스럽게 더 들어가게 되는 비용 상승을 감내하기 더 어려워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칩을 만들고 있는 천하의 그 엔비디아도 추격자인 AMD, 인텔 그리고 빅테크와 연계된 스타트업의 공세에 자신의 GPU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블랙엘 제작 노드가 당초 예상했던 3나노가 아니라 4나노가 되는데 기여했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칩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 가성비 높게 만드느냐가 팹리스의 가장 큰 요구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그 가격을 두고 팹리스와 파운드리 간 알력이 커질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보는데요. 이 가뜩이나 첨단 노드로 진화하면서 팹리스의 가격 저항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첨단 노드 외면 또 연쇄적으로 첨단 노드의 더딘 수율 개선으로 연결되고 또 이는 파운드리의 비용 압박 심화 등으로 웨이퍼 가격 상승 가능성도 올리는 요인입니다. 이런 것들은 연쇄적 악순환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패키징 기술이 기술적으로는 패키징 기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고 삼성 입장에서는 메모리인 HBM을 지렛대로 한 파운드리 영업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인텔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후공정 물량을 일부 받았다는 식의 멘트를 최고 경영진이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젠스당이 직접 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문제를 잘 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 투자가 급격히 커지고 있는 현재 칩의 세계에서 가성비의 중요성, 효율의 중요성은 점점 부각되고 있고 이것은 또 에너지 수요 문제와도 에너지 수급의 문제와도 연계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트렌드는 파운드리 경쟁에서도 변수로 작용할 여지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 삼성 입장에서는 이런 변화, 이런 트렌드, 칩 세계 트렌드의 흐름을 잘 캐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TSMC 3나노의 예상박 부진, 작년 4분기보다 6%포인트나 빠진 9%에 머물렀다는 소식을 계기로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